안녕하세요. 리듬북스테비입니다. 오늘은 제가 마음이 따뜻해지는 학교 이야기를 읽어볼게요. 어차피 한 챕터만 읽을 거니까 금방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주 글, 인한울 그림. 오스트레일리아. 학교에 매일 갈 수 없게 된다면 겨울방학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터미는 마음이 즐겁지 않았다. 3년 동안 다니던 초등학교에서 다른 학교에 전학 가야 하기 때문이다. 고향 앨리스 스프링스에 있는 목장의 작은 집 거실에서 공부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그래서 이사 가는 날 아침까지도 토미는 몹시 마음이 언짢았다. 엄마, 정말로 이사 가야 해요? 그곳에는 친구들도 없는 거 맞죠? 토미가 자동차 뒤 칸에 탁적 앉으며 뿌르동하게 물었다. 그런데 눈치 없는 쌍둥이 여동생 제인이 뒤에 차에 올라타며 쫑알거렸다. 난 얼른 이사 가고 싶어. 목장에서 매일 말을 탈 거야. 양떼 모든 법도 배우고 싶어. 토미는 제인에게 눈을 흘겼지만 말다툼을 하고 싶지 않아 고개를 돌려 시무룩하게 창밖만 바라보았다. 그러자 앞판에 있던 엄마가 고개를 돌리면서 말했다. 토미, 너무 속상해하지 마. 목장에서도 즐거운 일이 많을 거야. 엄마 아빠가 많이 생각해서 내린 결정이란다. 토미는 엄마 위로에 일단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여전히 큰 걱정이 되었다. 아빠 말로는 목장에서 학교가 있는 앨리스 스프링스 시내까지는 차로 6시간 이상 떨어져 있다고 했다. 그 말은 결국 도시에 지낼 때처럼 매일 등교할 수 없다는 뜻이었다. 그럼 공부는 어떻게 하지? 이제 친구들도 사귈 수 없게 되는 거 아니야? 토미는 여전히 믿을 수가 없어서 운전대를 잡고 있는 아빠에게 물었다. 아빠, 목장에서는 정말 매일 학교에 갈 수 없게 되나요? 공부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요. 그게 뭐가 궁금해? 학교도 안 다니고 목장에 동물들과 놀기만 하면 더 좋지. 그렇죠, 아빠? 또다시 제인이 끼어들었다. 평소 딱딱한 학교 생활을 힘들어하던 제인은 목장에서 매일 놀기만 하는 줄 알고 즐거워했다. 그렇지 않단다. 제인, 너는 비록 매일 학교에 다니지 않더라도 공부는 계속하게 될 거야. 아빠와 수장 고모가 어릴 시절에 공부했던 것처럼 말이다. 아빠가 부드럽게 웃음 지으며 말했다. 토미가 궁금해서 물었다. 아빠는 어떻게 공부하셨는데요? 아빠도 어린 시절 할아버지의 목장에 살았기 때문에 학교에 갈 수 없었다. 그래서 2살 어린 수장 고모와 같이 원격 수업을 받았지. 그때는 지금처럼 컴퓨터가 없었어. 라디오 무선 통신기를 써서 공부했어. 그럼 교과서는 없었어요? 라디오로 선생님 말씀만 들으면 됐었나요? 학교에서 공부할 자료들을 오픈을 보내줬단다. 그래서 수자는 학교가 우체통으로 배달되는 것다면 좋아했었지. 종종 자료들이 늦게 배달되는 있긴 했단 말이야. 맞아, 아빠와 수장 고모는 목장에서 할아버지를 도우며 중학교까지 원격으로 공부를 한 후에도 도시로 나가 대학까지 다녔어. 그렇게 해서 수장 고모는 초등학생 선생님이 되었고 아빠는 은행원이 되었단다. 문득 듣고만 있던 엄마가 아는 체 했다. 아빠, 그럼 우리가 아빠와 같은 학교를 다니게 된 셈이네요. 토미가 갑자기 생각나는데 묻자 아빠가 같이 웃으며 대답했다. 그렇네. 나한테는 어린 동창생이 2명이나 생겼구나. 허허. 그렇게 말하고는 아빠는 크게 웃었다. 자동차는 어느새 푸른 들판을 가로질러 왔다. 토미는 엄마 아빠의 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걱정 없이 나섰다. 정말 학교도 가지 않고도 공부를 할 수 있을까? 친구들 없이 무슨 재미로 공부하지? 세상에서 제일 큰 교실. 아침 일찍 엄마는 아빠와 농장일을 하러 나가셨다. 혼자 식사를 마친 토미는 익숙한 솜씨로 접시를 헹구어서 식기세척기에 넣은 뒤에 거실 한쪽에 놓인 테이블에 앉았다. 컴퓨터를 켜고 오디오 스피커를 조정하며 선생님과 다른 친구들이 연결되기를 기다렸다.
이렇게 아침마다 거실은 토미와 제인의 교실이 되었다. 4학년인 토미와 제인이 참여하는 온라인 교실에는 모두 7명의 친구들이 함께했다. 토미 집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사는 에릭은 2시간 거리의 소목장에, 제이미는 3시간 이상 운전을 해야 갈 수 있는 국립공원 관리 사택에 살고 있었다. 모두 광대한 앨리스 스프링스 목장 지역에 여기저기 흩어져 살고 있었다. 이를테면 토미와 친구들은 세상에서 가장 큰 교실에서 같이 공부를 하는 셈이었다. 잠시 뒤 스피커에서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소리가 들렸다. 굿모닝 토미와 제인, 수업 준비됐나요? 안녕하세요, 해리슨 선생님. 저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인은 얼마 전에 태어난 강아지를 보러 갔어요. 엄마가 데리러 갔으니 곧 올 거예요. 강아지는 잘 자라고 있나요? 네, 선생님. 벌써 뛰어다녀요. 얼마나 귀여울까. 나도 보고 싶군요. 그래도 제인에게 수업은 잘 지켜야 한다고 이야기했는걸? 그럼 토미는 수업 준비하면 잠깐 기다리세요. 다른 친구들도 출석했는지 확인하고 수업을 시작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과 다른 친구들이 온라인으로 연결됐는지 확인하는 소리를 컴퓨터 스피커 너머로 들으며 토미는 교과서와 공책을 펼쳐놓는다. 직접 만날 수는 없었지만 이제 목소리만 들어도 친숙한 친구들이 각자 교실에 앉아 수업을 준비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았다. 처음에는 온라인으로 수업하는 것이 답답하고 어려웠지만 점차 익숙해졌다. 토미는 제인이 돌아오면 바로 공부를 시작할 수 있도록 테이블 맞은편을 정리하면서 현관 쪽만 자꾸 바라보았다. 수업이 시작하기 전에 어서 제인이 돌아와야 할 텐데. 그때 현관문이 열리면서 엄마와 제인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제인의 얼굴이 빨갛게 생기되었고 머리카락이 엉클어진 것을 보니 아마도 망아지 코니에게 안장을 얹어주고 말을 탄 모양이다. 아직 안장을 얻기엔 이르다고 아빠가 그렇게 주의를 주었는데도 말이다. 아이, 못 말려. 그래도 토미는 제인에게 얼른 앉으라고 손짓했다. 제인, 일단 수업부터 마치고 엄마와 이야기를 하자. 엄마는 제인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컴퓨터 앞으로 등을 가볍게 밀어 보냈다. 제인은 엉클어진 머리를 미처 정리하지도 못한 채 의자에 앉으며 모니터로 보이는 선생님에게 몸을 굽혀 인사를 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제인입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제인, 반갑구나. 이제 수업을 시작할 수 있겠니? 네, 선생님. 저는 준비됐습니다. 제인은 선생님께는 공손하게 인사를 하면서도 테이블 건너편에 앉은 토미한테 새침한 표정을 지었다. 마음을 졸이며 제인을 기다렸던 토미는 어이가 없고 화가 나려 했지만 일단 수업부터 받기로 했다. 오늘은 지난 일주일 동안 공부한 분수를 복습하고 실생활에서 분수가 활용되는 사례들도 찾아보았다. 다음은 학생들이 직접 문제를 풀면서 연습하는 시간이었다. 토미와 제인은 선생님이 공유해 주신 파일에 접속해서 문제를 풀었다. 토미는 별다른 어려움 없이 문제를 풀었지만 제인이 자꾸 오답을 입력했다. 선생님은 마치 옆에 계신 것처럼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다. 어느덧 수업이 끝날 무렵 선생님이 당부하셨다. 여러분, 모든 이번 주 수업을 잘 마무리했어요.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공부할 내용을 이메일로 보내겠어요. 부모님께 출력해달라고 부탁해서 사전 과제는 주말 동안 꼭 해결하세요. 이제 곧 여름방학이 시작돼요. 우리 모두 캠프에서 만나게 될 텐데 강연 대회 작품들은 잘 만들고 있나요? 네, 선생님. 그럼 모두 안녕. 수업을 마치자마자 토미가 제인에게 잔소리를 늘어놓았다. 너 때문에 선생님이 나까지도 수업에 성실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면 어떡하니? 그러나 제인은 메롱하고 혀를 쭉 내밀어 밖으로 나가버렸다. 약이 오른 토미가 제인을 쫓아나가려다 더 중요한 일이 생각나서 참기로 했다. 캠프에 출품한 나무 새꼬지로 사포를 잘 다듬는 것이 제인과 다투는 것보다 더 나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2주 뒤 드디어 여름방학이 시작되었다. 해마다 여름방학이면 방송통신학교 학생들이 학교에 모여 일주일 동안 캠프를 해왔다. 올해 캠프에 처음 참석하게 된 토미와 제인은 목장에서 6시간이 걸리는 시내 학교로 갔다.
그곳에는 가까운 지역에서 원격으로 수업을 하는 학생 120명 모임 모두 모여 있었다. 안녕 에릭, 제이미도 왔구나. 토미가 한두 번에 만난 적이 있는 에릭과 제이미에게 인사를 건넸다. 내가 토미구나. 나는 매튜라고 해. 만나서 반가워. 의젓한 목소리의 친구가 말을 걸어왔다. 매일 화면으로만 만나던 친구들을 실제로 보니 토미는 신기하고 반가웠다. 처음 만난 친구들이지만 마치 오랫동안 지내온 것처럼 친근한 마음이 들었다. 활발한 제이는 어느새 운동장에서 여러 친구들과 어려 깔깔대고 있었다. 선생님들도 아이들을 반갑게 맞아주었다. 담임 선생님은 미스 해리스는 직접 봤을 때도 친절하고 재미있었다. 토미와 친구들은 캠프 기간 동안 오전에는 그동안 집에서 원격으로 하기 힘들었던 과학 실험 수업을 했다. 오후에는 운동회를 열거나 연극 연습도 하고 여러 가지 경연 대회를 열었다. 토미는 나무 책꽂이를 처음으로 출품했지만 이번에 상을 받지 못했다. 그래도 다양한 작품들을 감상하며 내년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아이디어를 많이 얻을 수 있었다. 저녁에는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운동장에 나와 별자리들을 관찰하기로 했다. 시간이 너무 빠르게 흘러갔다. 일주일 뒤 집으로 돌아온 토미와 제이는 목장 생활이 점점 더 즐거워졌다. 애들아, 목장에 나가 아빠를 도우렴. 오늘부터 양들에게 털진드기 방지 약을 먹인다는구나. 점심시간에는 다 같이 돌아와야 한다. 네, 엄마. 엄마와 부탁에 두 아이는 얼른 마구간으로 달려갔다. 토미는 망아지 실버에게 안장을 얹었다. 제이는 코니를 탔다. 이제 두 아이 모두 제법 망아지와 하나가 된 것처럼 편안하게 달릴 수 있다. 끝없이 펼쳐진 풀밭을 구름이 떠가듯 말을 달려 아빠가 계신 목장으로 갔다. 양에게 털진등이 방지약을 먹이려면 물에다 해충약을 탄 뒤에 튜브로 연결된 젖병을 양의 입에 하나하나 물려야 하기 때문에 손이 많이 간다. 아빠가 양에게 약을 먹이는 동안 토미는 젖병과 연결된 약통을 높이 들었다. 손을 오래 올리고 있느라 힘은 들었지만 아빠를 도울 수 있어서 마음이 뿌듯했다. 제인도 옆에서 양들을 줄 세우느라 애를 먹고 있었다. 고맙다. 이제 너희가 제법 도움이 되는구나. 아빠는 열심히 일하는 아이들을 기특해야 하며 말했다. 아빠, 캠프 정말 재미있었어요. 친구들과 공부하고 운동도 많이 했어요. 토미는 아빠 옆에서 캠프 이야기가 한창했다. 하지만 이제 또다시 혼자서 공부하게 되었는데 괜찮겠니? 이야기를 듣던 아빠가 짓궂은 표정으로 물었다. 그럼요, 괜찮아요. 목장에서 얼마든지 공부를 잘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친구들도 다시 만날 수도 있고요. 캠프에서 친해진 친구들과 가끔 전화하기도 했는걸요? 그 말을 들은 아빠가 씩 웃었다. 허허, 녀석. 그렇게 오기 싫다고 하더니 잘 적응하고 있구나. 다행이다. 네, 목장 생활이 생각보다 훨씬 즐거워요. 토미는 방송통신학교 친구들을 떠올리며 환하게 웃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이 책을 읽고 싶으신 분들은 도서관에 빌려보거나 서점에서 사서 보시면 됩니다. 아참! 그리고 여러분이 한우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여러분이 원한다면 이 책을 살펴본 다음 문제를 풀어도 됩니다. 그럼 안녕!